나이가 들면서 주변이 자꾸 비어갑니다. 어제까지 함께 차 마시던 친구가 오늘은 연락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뜸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이제는 버겁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사라지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인연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소풍이라 명명하셨던 시인이자 수필가 피천득 선생. 선생의 글은 아마 학창시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선생의 글은 참 담백합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것들을 조용히 적어 내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담백한 글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만나게 된다. 사라지는 인연 앞에서 슬퍼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인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피천득 선생에게는 인연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세 번의 인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이 젊은 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 아사코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가 즐거웠고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좋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네 번째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이나 만났는데, 세 번 모두 좋았는데, 왜 네 번째는 만나지 않았을까요? 혹시 싫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혹시 바빠진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끝내야 영원히 아름답게 남는다. 네 번째 만남은 어쩌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색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의 아름다운 기억이 훼손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가장 좋았을 때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평생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피천득 선생이 발견한 인연의 비밀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연은 영원하다. 만남보다 그리움이 때로는 더 아름답습니다. 꽉 채우기보다 여백을 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이 시간 피천득 선생이 건네는 삶의 지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선생의 담백한 글을 따라가며 하나둘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영원히 남는 우리만의 보석을 찾아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함께 걸어가 봅시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연은 영원하다. 첫 번째 지혜, 인연의 여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망설여집니다. 매일 전화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걱정됩니다.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손주를 보고 싶은데 말을 못 꺼냅니다. 바쁠 텐데.
내가 보자고 하면 민폐 아닐까?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삼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자주 전화를 했더니 자식이 점점 짜증을 냅니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친구에게 자주 연락했더니 이상하게 거리가 생깁니다. 손주한테 이것저것 챙겨주려 하니 며느리 눈치가 보입니다.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더 많이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천득 선생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사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3번 만나고 4번째는 만나지 않았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선생은 왜 그랬을까요? 4번째 만남은 어쩌면 실망스러울 수 있었다. 3번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4번째도 완벽할까요? 5번째는요? 10번째는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어쩌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어쩌면 권태가 생기고 어쩌면 서운함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번의 아름다운 기억마저 훼손됩니다. 그래서 선생은 멈췄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 순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평생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연은 영원하다. 만나는 것보다 그리워하는 것이 때로는 더 아름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숨을 쉽니다. 꽉 채우면 답답하지만 여백이 있으면 여운이 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채운 사랑은 때로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백이 있는 사랑은 그리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인연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피천득 선생이 발견한 인연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 사랑의 표현을 다르게 여백의 사랑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주세요. 자식에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다 사랑입니다. 조심해. 그렇게 하지 마. 엄마 말 좀 들어. 이 말들 다 걱정해서 나온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 마음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꽉 채운 사랑은 때로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 하루 종일 들으면 지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백이 있을 때 자식도 부모를 더 그리워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세요. 매일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딱 1번. 그러면 자식도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전화해서 조언 대신 잘하고 있어 한마디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조심해 대신 믿어 잘할 거야. 말하고 싶은 것의 절반만 말하세요. 10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5가지만 하세요. 나머지 5가지는 여백으로 남겨두세요. 그 여백이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번 주 한 번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다려보세요. 기다림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2번째, 노년의 선별적 집중. 좋은 인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한정되고 마음의 에너지도 한정됩니다. 피천득 선생도 그랬습니다. 선생은 많은 친구보다
몇몇 좋은 친구와 깊이 교류했습니다. 양보다 질, 넓이보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 중에서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3명에서 5명 정도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여유롭게 놓아주세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유롭게 두는 겁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고, 억지로 연락하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두는 겁니다.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피천득 선생은 말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만나게 된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번 달 가장 마음 편한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번째, 좋은 때를 아는 지혜. 여백의 미를 실천하는 겁니다. 아사코 이야기처럼 가장 좋았을 때 멈추는 용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손주와 놀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더 놀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그 순간 멈추세요. 오늘은 이만할까? 다음에 또 놀자. 그러면 손주도 할머니랑 또 놀고 싶어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없이 나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멈추세요. 오늘 참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 친구도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식과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더 이야기할까 하는 순간 끊으세요. 오늘은 목소리 들어서 좋았어. 잘 지내 다음에 또 통화하자. 그러면 자식도 부담 없이 다음 전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피천득 선생의 말처럼 아쉬움이 남을 때 헤어지면 다음 만남이 더 기다려진다. 70%만 채우고 30은 다음을 위해 남겨두세요. 그 30이 그리움이 되고 기다림이 되어 다음 만남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피천득 선생의 1번째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연은 영원하다. 꽉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유롭게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백이 있을 때 인연은 더 아름답게 남습니다. 그림에 여백이 필요하듯 인연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이 그리움이 되고 그 그리움이 인연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놓아주는 용기가 오히려 아름다운 기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여백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고 말하고 싶은 것의 절반만 말하고 좋을 때 70에서 멈추세요. 그 여백 속에서 더 깊은 그리움을, 더 소중한 인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피천득 선생의 말처럼 만남보다 그리움이 때로는 더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지혜, 경험의 보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쉴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남은 게 뭔가 싶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평범했던 날들은 그냥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허무합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피천득 선생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선생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보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일상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아침 이슬, 창밖의 새, 따뜻한 차 한 잔, 오후의 햇살, 저녁 산책길에 만난 사람, 이런 사소한 것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 아무러한 보석이 박히지 않은 날은 없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도 보석은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날도 그날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루했던 날도 그날의 고요함이 내 마음을 키웠습니다.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전을 세듯 나의 경험을 헤아린다. 은동전 하나하나를 소중히 세듯이 하루하루의 경험을 소중히 헤아렸습니다. 사진 앨범을 생각해 보세요. 앨범을 펼치면 한 장 한 장이 모두 추억입니다. 힘들었던 날 사진도, 평범했던 날 사진도, 기쁜 날 사진도, 슬픈 날 사진도 모두 당신의 인생 앨범을 채운 소중한 페이지입니다. 한 장도 빠지면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라는 보석입니다.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신을 만든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천득 선생처럼 우리의 경험을 보석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나만의 보석함 만들기입니다. 과거를 의미화하는 겁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시간, 공책 한 권, 펜 한 자루, 공책 첫 페이지에 나만의 보석함이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경험,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몸이 아팠던 시절,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시절, 그 힘들었던 경험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경험 옆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준 선물은 무엇인가? 한 문장씩만 써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힘들었던 일, 30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했던 시절, 받은 선물,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검소하게 사는 지혜를 얻었다. 힘들었던 일, 40대 아이 키우며 몸이 아팠던 시절, 받은 선물, 인내심을 배웠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힘들었던 일, 부모님 돌아가시며 겪었던 슬픔, 받은 선물, 남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천천히 써보세요. 쓰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힘들었던 그 시간도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였다는 것을, 버려진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두 번째, 하루 세 줄 보석 기록하기입니다. 오늘을 보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천득 선생은 매일 일상의 작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공책을 펼치세요. 날짜를 쓰세요. 그리고 딱 세 줄만 써보세요. 첫 줄, 오늘 본 것 한 가지. 아침 햇살, 창밖의 새, 마당의 꽃, 하늘의 구름, 길고양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당신 눈에 들어온 것 하나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 줄, 오늘 느낀 것 한 가지. 따뜻함, 고요함, 그리움, 편안함, 감사함. 오늘 당신 마음에 스쳤던 감정 하나를 적어보세요. 세 번째 줄, 오늘 고마운 것 한 가지. 따뜻한 밥, 건강한 몸, 아들의 전화, 친구의 안부, 푹신한 이불. 오늘 당신이 고마웠던 것 하나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땡땡년 몇 월 며칠, 아침에 본 빨간 동백꽃, 따뜻한 아랫목의 포근함, 아들이 보낸 문자 한 통, 딱 이것뿐입니다. 세 줄이면 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세 줄이 오늘을 영원히 남깁니다. 왜 세 줄일까요?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 쓰지 뭐. 이렇게 되면 며칠 못 가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세 줄은 아무리 피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일주일 후 21개의 작은 보석이 쌓입니다. 한 달 후 90개의 보석이 쌓입니다. 1년 후 1095개의 보석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공책을 펼쳐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감사했구나.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버려진 날은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평범한 날들도 모두 보석이었다는 것을. 세 번째, 경험으로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 이런 말 자주 하시죠? 하지만 피천득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 늦은 나이는 없다. 새로운 경험, 그 자체가 보석이다.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70세에 수채화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도 그리는 시간 자체가 보석입니다. 80세에 영어를 배워도 됩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배우는 과정이 보석입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리교실, 서예, 사진, 무엇이든 좋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해봤어라는 그 경험 하나가 당신의 보석함에 새로운 보석을 더합니다. 이번 달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도가 보석입니다. 피천득 선생이 두 번째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 아무러한 보석이 박히지 않은 날은 없다. 당신의 인생은 버려진 시간이 없습니다. 고통도, 지루함도, 평범함도 모두 당신을 완성한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보석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루 세 줄을 시작해 보세요. 공책을 펼치고 날짜를 쓰고 세 줄만 적어 보세요. 오늘 본 것, 오늘 느낀 것, 오늘 고마운 것. 단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당신의 오늘을 영원히 남길 것입니다. 한 달 후 그 공책을 펼쳐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피천득 선생처럼 은전을 세듯 당신의 경험을 소중히 헤아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 가벼움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변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래? 한숨이 나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손주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세상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틀린 건가? 혼란스럽습니다. 내 생각은 왜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까? 서운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칩니다. 피천득 선생이 우리를 보며 들려준 이야기들입니다. 선생의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적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은 인생의 덧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저런 생각도 있구나. 나와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선생은 고독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고독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것이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평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볍게 살 수 있을까요? 피천득 선생의 지혜를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판단 멈추기입니다. 노년의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판단합니다. 이건 옳다. 저건 틀렸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 판단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피천득 선생은 판단 대신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나쁘다 대신 이것도 있구나. 저 사람은 틀렸다 대신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에도 자기 생각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손주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요즘 애들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은 저렇게 하는구나. 시대가 다르니까. 세상이 변할 때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판단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판단을 멈추면 세대 갈등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짐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홀로 서기의 아름다움입니다. 고독을 자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 혼자 있으면 우울해. 하지만 피천득 선생은 다르게 말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선생은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차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 기분 맞출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쉬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혼자 산책을 나가세요.
천천히 내 속도로 걸으세요. 혼자 차를 마셔보세요. 조용히 내 생각에 잠겨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만의 자유입니다. 혼자라 외롭다 대신 혼자라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독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것이다. 세 번째, 오늘에 집중하기입니다. 소풍처럼 가벼운 삶을 사는 겁니다. 피천득 선생은 인생을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소풍을 생각해 보세요. 소풍은 짐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소풍은 목적지보다 가는 길이 더 즐겁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소풍은 함께한 사람들이 추억이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했는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소풍은 돌아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소풍이 아닐까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남의 시선, 세상의 판단, 이런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가벼울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것입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본 하늘의 구름, 오늘 나눈 짧은 인사, 오늘 느낀 따스한 햇살, 이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오늘이 됩니다. 피천득 선생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좋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화로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피천득 선생이 세 번째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다. 판단을 멈추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면 평화로워집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볍게 놓아줄 때 오는 진정한 자유.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짐을 가볍게, 마음을 가볍게, 오늘 하루를 가볍게 즐기며 살아가세요. 피천득 선생처럼 담백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고독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것이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피천득 선생과 함께 참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물었습니다. 사라지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선생은 세 가지 지혜로 답해 주셨습니다. 첫째, 인연의 여백. 꽉 붙잡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사랑. 아사코와의 세 번 만남처럼 가장 좋을 때 멈추는 용기. 여백이 있을 때 더 그립고 더 아름답습니다. 둘째, 경험의 보석.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고통도, 지루함도, 평범함도 모두 당신을 완성한 귀한 재료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보석이 쌓이고 있습니다. 셋째, 가벼움의 평화. 판단을 멈추고 고독을 즐기고 오늘에 집중하기. 가벼울 때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인연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피천득 선생은 평생 자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선생을 외롭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 아름다울까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연은 나 자신입니다. 나와 친해질 때 고독도 아름답습니다. 내 경험을 소중히 여길 때 인생이 의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때 세상도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책 한 권을 준비해 나만의 보석함이라고 쓰세요. 첫 페이지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고 그리고 세 줄만 쓰세요. 오늘 본 것 한 가지, 오늘 느낀 것 한 가지, 그리고 오늘 고마운 것 한 가지. 1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저녁도 모레도 계속 적어보세요. 시간이 흘러 당신만의 보석함을 펼쳐보는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버려진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피천득 선생이 말한 나만의 보석함입니다. 인연은 덧없습니다. 하지만 그 덧없음 속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한 그 인연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기록하는 한 그 경험은 보석입니다. 당신이 나 자신과 함께하는 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무겁지 않게, 가볍게, 담백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피천득 선생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말로 작별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독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다.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가볍게, 자유롭게, 아름답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들 속에 여백과 보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격려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